번째 이야기. 영광보다 짙은 패배의 그림자, 그 안에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스톤 마운틴 파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스톤 마운틴 기마상 앞에서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미국의 역사를 다시 새긴다. 역사에 담긴 영광과 또 반비례로 깊어진 어두운 그림자의 차이. 그 높이와 넓이를 자로 잴 수 있을까? 스톤 마운틴은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평원에 있다. 넓은 초록빛 잔디 위에 우뚝 올라앉은 어마어마하게 큰 돌산 앞에서 입이 딱 벌어졌다.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실수로 뚝 떨어졌다면 저런 모양일까? 바위는 높이 200m, 둘레 8km, 정상 높이는 해발 514m로 단일 화강암으로는 세계 최고의 규모다. 스톤 마운틴의 대형 조형물은 남북전쟁 종전 50주년인 1915년 남부군의 후손들이 기금을 모아 유명 조각가 거천 클램햄에게 의뢰해 시작했다. 이후 버클램이 손을 떼고 여러 명의 조각가가 참여해 57년 만인 지난 1972년 완성됐다. 버클램은 스톤 마운틴 대신 러시모어 산의 대통령상을 조각해 더 유명해졌다. 완성이 되었을 때 축하 파티를 하기 위해서 리 장군의 어깨 위에 상을 차렸는데 20명이 앉아서 식사를 했다고 하니 그 크기가 대단하다. 가운데에 말을 탄 세 사람이 타원형을 그리며 9층 빌딩 높이와 축구장 넓이로 새겨져 있다. 남북 전쟁의 남북은 세 중심 인물이다. 남부연합의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드와 남부군을 이끌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신복으로 북군을 괴롭혔던 스톤월 잭슨 장군이다. 노예 제도의 존폐 여부 등을 둘러싸고 남부와 북부로 분열된 미국은 4년간 치열한 전투를 벌였고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전상자가 발생한 전쟁이다. 마가렛 미첼의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떠올리면 그 전쟁을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앞에 제퍼슨 데이비드는 남부연합 대통령이다. 대통령 임기 중 데이비드는 책임을 떠맡았지만 더 크고 강력하며 잘 조직된 연방을 저지할 전략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부연합은 대외적인 승인을 얻지 못했고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하여 지폐를 계속 찍어냈다. 역사가들은 당시 연방의 대통령인 아브라함 링컨에 비해서 데이비드가 전쟁 지도자로서 효율적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두 번째는 로버트 리 장군이다. 미국 남북 전쟁 기간 동안 남군을 이끌었던 명장이다. 남북 전쟁에서 남군은 순전히 그의 능력과 인품만으로 버텼다고 해도 될 정도로 뛰어났다. 공격적이고 과격한 성향의 인물이 많았던 남군 측에서는 보기 드문 온건하고 유한 인품의 소유자였다. 리는 비운의 총사령관으로 불린다. 미국과 멕시코 전쟁에서 공을 세우는 등 매우 촉망받는 군인이었다. 정치에 별 관심이 없고 남북 분리에도 반대했다고 한다. 그러나 남북 전쟁이 터지자 리는 고향 버지니아 편을 들 수밖에 없다며 남부연합군에 가담했다. 남부연합군 총사령관까지 올랐으나 폐색이 짙어지자 항복하고 3년 뒤에 사면받았다. 세 번째 잭슨 장군은 용장 중 한 명이며 그가 치른 눈부신 전투로 인해 잭슨이 돌담처럼 버티고 있으니 여기서 죽도록 싸우면 이길 것이라는 용기를 주었기에 돌담벽 잭슨이라고 불렸다. 넓게 펼쳐진 잔디에 앉아 거대한 기마상을 바라봤다.
남북 전쟁은 나에게는 학생 때 세계사 시간에 배운 정도다. 이민자이기에 그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 이곳은 가끔 뉴스에 남부연합의 유산과 인종차별을 상징하는 곳으로 백인 우월주의자의 성지처럼 여겨지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 몇 년 전 전국적인 인종차별 철폐 시위가 벌어지며 노예 제도를 옹호했던 남부연합을 상징하는 조형물들이 속속 제거되었다. 그 중에 타 지역에 있는 로버트 리 장군과 잭슨 장군의 동상도 포함됐다. 또 세계 최대의 부조 작품인 스톤 마운틴 조형물이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 조형물을 제거하려면 첨단 기술을 이용한 폭파와 보험, 또 인력 동원 등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자금과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국 무산되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소풍 나온 가족들이 보였다. 풍선을 들고 뛰어다닌 아이들, 간이 의자에 앉아 우산을 펼치고 쉬는 노부부, 기념사진을 찍느라 바쁜 관광객들은 각자의 모습으로 행복해 보였다. 저들은 과연 스톤 마운틴과 인종차별을 연관지어 생각할까? 나처럼 단순하게 예술로 받아들인다면 역사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식될지도 모른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될까? 동상과 기념물이 제거되면서 미국의 역사와 문화 일부가 사라지는 현실이 안타깝다. 한참을 올려다봤다. 패배라는 그림자로 얼룩진 새 조각상의 표정은 무거워 보였다. 마가렛 미첼은 남북 전쟁을 배경으로 쓴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속의 주인공을 통해 말했다. 누구나 죽을 각오를 했다. 그러나 패배는 예상하지 않았다. 한 사람의 남부인은 20명의 양키를 대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그들이다. 남부인의 슬픈 역사를 가슴에 새긴 스톤 마운틴의 심장은 차가운 피로 물들었을까? 남군과 북군의 청색과 회색의 너덜너덜한 군복을 걸쳐 입은 채 몸을 가누지 못하고 지칠 대로 지쳐 나타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애슐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입힌 미국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2분 30초면 정상에 데려다준다는 케이블카를 탔다. 흔들흔들 거리며 올라가는 유리창 너머로 말 위에 앉은 세 인물의 얼굴을 가까이 볼 수 있었다. 자신들을 없애야 한다는 데모대를 바라보던 심정이 어땠을까? 파괴당하기 전에 힘차게 말을 달려 과거로 돌아가면 어떨까? 어느새 정상에 올라왔다. 새 기마상의 머리 위다. 그들이 내 발 아래 있다고 생각하니 미안했지만 산 위라고 느껴지지 않는 확 트인 평지에 다시 놀랐다. 사방으로 빙 돌며 둘러보는데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다. 멀리 보이는 아틀란타의 마철루들이 키 자랑하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펼쳐진 녹색 물결 사이로 지붕이 높고 낮게 어깨를 나란히 하며 동네를 이루고 길게 뻗은 길에는 장난감처럼 보이는 차들이 지나다녔다. 저만치 아래로 보이는 보호 펜스에는 미끄러질까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중간쯤에 서서 깊게 심호흡을 했다. 돌로 된 바닥에 군데군데 작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서 푸른 하늘을 조각조각 담고 있다. 그 옆에 소나무가 돌 사이에 자라나 엉거주춤 외롭게 서서 푸르른 아랫동네를 그리워하는 듯 보였다. 돌만 있는 곳에 어떻게 생명체가 자랐을까? 어디서 씨가 날아와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렸을까? 바위 틈에 뿌리를 내렸다 해도 물이 없는데 어떻게 내 키만큼 자랄 수 있었을까? 대견하고 신기했다. 한 뼘 정도의 그늘을 만든 것에 보답이라도 해야겠기에 그 밑에 앉았다. 돌산의 정수리쯤일까 고도를 측정한 벤치마크인 둥그런 동판이 햇볕을 받아 반짝이며 마치 신호를 보내는 것 같다. 마가렛 미첼은 소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테라의 저편에는 전쟁이 있고 세계도 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전쟁도 세계도 오직 추억 속에 있을 뿐이다 라고 했다. 역사는 변경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 현재 우리는 역사로부터 숨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그 자체로 받아들여야 한다. 시대의 흐름이나 이익에 따라 변한다면 그건 역사가 아니다. 지금은 관광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테마 공원으로 자리를 잡았다. 새 기마상은 그들의 세계에 두고 당시의 열정을 인정하자. 달라진 세상을 그들도 볼 것이다. 바위에서 묶여. 시원한 바람이 분다.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이 고맙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의 스톤 마운틴 대형 기마상 앞에서 마가렛 미첼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미국의 역사를 다시 새긴다.